중국 온라인이 고위직 한 여성의 발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 하하. 우리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녀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고위직으로서 당연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럽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곳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오만한 중국 고위직을 눈물로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세요.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오 이셴입니다. WHO 중국 지부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 유럽 출장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WHO 연례회의 참석을 위해서였어요. 공항 대합실에서 기자들과 동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출국 전 간단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그때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 여권을 가볍게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작은 책자가 우리 중국의 위상을 증명해줍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중국 여권의 힘을 느낄 수 있죠. 의기양양하게 덧붙였죠. 한국요? 한국 여권이라니. 비자 면제국이 몇 개나 되던가요? 우리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 기자들이 제 발언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따라오기도 벅찰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노골적인 멸시와 조국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공항 대합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몇몇 한국인 여행객들의 굳은 표정도 보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동료가 말했어요. 부소장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중국이 이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나라가 되었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WHO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처럼 작은 나라들이 감히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권을 쥐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특히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승객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과연 유럽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 기내 잡지에 한국 관련 기사가 있었어요. K방역인이 뭐니 하며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 우리 중국이 훨씬 큰 성과를 냈는데.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장은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볐어요. EU 시민이나 비자 면제국 여권 소지자들은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지만 저는 중국 여권을 들고 별도의 방문자 대기줄에 서야 했습니다. 제 앞에는 아프리카, 중동 국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금발의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봤더니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직업이 WHO 중국 지부 부소장이라고요? 목적지가 제네바 WHO 본부인가요? 명함과 초청장을 내밀며 답했지만 심사관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동료를 불러 상의하더니 추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며칠 일정으로 체류하십니까? 회의 이외에 다른 방문 목적은 없나요? 그때 제가 흥분했습니다. 일주일 일정이며 회의 후 바로 귀국합니다. 저는 중국 WHO 부소장이고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제 지문을 찍고 눈을 스캐닝하며 별도의 검사실로 안내해서 상세한 질문을 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별탈 없이 통과하는 다른 여행객들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특히 옆 창구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한 한국인 참석자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금세 도장을 받고 통과했습니다. 그 장면을 곁눈질하면서 속이 정말 불편했어요.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여권을 위조해서 유럽에 입국하려는 시도가 많아서 더 신중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조 여권? 저는 정식 WHO 중국 지부 부소장인데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데만 10수분이 걸렸습니다. 함께 온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럽 쪽이 중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인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중국인들이 위조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밀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요. 입국 심사대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아까 먼저 통과한 한국 대표단이 미소 띤 얼굴로 환영 인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에 모처럼 박혔어요. 5성급 호텔에서 체크인을 위해 여권을 내밀었어요. 프런트 직원은 제 여권을 받자마자 미묘하게 굳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우 이셴 씨, 예약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몇 분이 지나도록 직원은 전화를 걸고 뭔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의 멤버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체크인 하려고 합니다. 예약자 이름은 김동국입니다.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스위트룸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빠르게 체크인 절차를 밟아줬어요. 직원이 한국인 투숙객에게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K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참 늦게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하우 이셴님, 7층 스탠다드룸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여권을 맡아야 해서 보증금을 현금이나 카드로 선결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증금이라니요? 제 동료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호텔 규정상 처음 방문하시는 일부 국제 손님께는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마지못해 카드를 건넸어요. 중국 WHO 부소장인 내가 이렇게 천대받다니. 제 자존심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룸서비스를 주문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직원이 중국어는 안 됩니다. 영어로만 주문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한국 투숙객에게는 분명 한국어로 안내하는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에 들어섰는데 마이뜨르 D가 말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왔는데요. 죄송합니다만 현재 예약 손님으로만 받습니다. 빈 테이블이 여러 개 보였는데도 말이죠. 문을 나서는데 백인 커플이 들어서자 직원은 밝게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했어요. 모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명품 부티크에서는 직원이 저를 따라다니며 지켜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자유롭게 둘러보게 두면서 저에게만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이 지갑 가격이 얼마죠? 그건 꽤 비싼데요. 2,000유로 이상입니다. 좀 더 저렴한 라인은 이쪽에 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하는 태도에 분통이 터져 일부러 그 비싼 지갑을 샀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우연히 한 카페에 들렀는데 2명의 유럽인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위조 여권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특히 한국 여권이죠.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유럽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한국 여권이면 거의 어디든 무비자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다고. 거리를 걸으며 연이어 겪은 차별과 냉대에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제가 한국을 비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환영받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WHO 회의 리셉션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좀처럼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유럽인 관계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테이블에 다가갔는데 그들은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최근 WHO 프로젝트에서 중국 측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지요? 예,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더군요. 중국이 워낙 규모는 큰데 실무 자세는 아직 국제 기준과는 거리가 있어요. 특히 여권 위조 문제나 불법 이민 문제로 유럽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들은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중국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표인 박민수 단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럽 쪽 분위기가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가끔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니. 별일 아닙니다. 애써 부인했지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연회장 스크린에서는 각국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제출한 영상에는 K방역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상이 소개되었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독일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죠.
한국 여권 하나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이어서 중국 측 영상이 상영되었지만 딱딱한 선전 형식의 화면에 몇몇 서양 인사들은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린 건가?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믿었는데 정작 이곳에서 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가 주목받고 있다. WHO 연례회의의 본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 대표의 발표 순서가 되자 젊은 의사 출신 관료가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의료 체계와 WHO 협력 사업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현지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졌어요. 몇몇 국가는 한국 측과 추후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는 코멘트를 전했습니다. 옆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에 쥔 발표 원고를 구긴 채 떨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며칠 전 제가 공항에서 했던 오만한 발언이 맴돌았습니다. 한국,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주변의 몇몇 서구 대표들이 제 발표 순서를 앞두고 속삭였어요. 중국은 또 어떤 자화자찬을 하려나?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걸까? 식은땀을 흘리며 발표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을 잃고 떨렸습니다. 발표를 마쳤지만 형식적인 박수 소리만 들렸어요. 질문 시간에도 별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의 위상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복도를 걸으며 한국 대표단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아프리카 대표는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대표단은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 유럽 관계자가 동료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모범적이네요. 자국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제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과는 정말 다르죠. 귀국 비행기를 이틀 앞둔 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시내 서점에 들렀습니다. 국제시사 코너에 꽂힌 한글 신문 한 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럽 한인신문이었습니다. 제목에 한자가 함께 쓰여 있어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유럽 밀입국 시도 잇따라. 중국인 불법 이주 조직 적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흠칫하며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나가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어요. 중국인 밀입국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위조 한국 여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훨씬 까다롭다고 했어요. 한국 여권만 있으면 프랑스, 영국 등의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건 정말 쉽다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의 위력이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적발된 한 중국인은 위조 한국 여권을 들고 입국하려다가 독일 입국관리소 직원이 간단한 한국어로 질문을 했는데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하다가 들통났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라고 어색하게 대답했다가 바로 의심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1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위조 한국 여권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가격은 $1,000에서 $3,000 정도였습니다. 한 밀입국 브로커의 증언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손에 쥐는 순간 서류상 한국인 행세를 하며 프랑스 입국 심사를 식은 죽먹기로 통과했다. 한국 여권의 만능 열쇠 같은 힘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수만 달러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한다. 신문을 쥔 제 손에 힘이 풀려 떨렸습니다. 머리가 쿵하고 하늘로 떠버린 듯한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중국의 위상을 그렇게 믿어왔건만 정작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 여권을 동경하며 몰래 밀입국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 여권을 일종의 신뢰의 증표로 여기며 쉽게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한국 여권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던가요? 기자들 앞에서 한국 여권? 우리 중국과 비교도 안 된다고 코웃음 쳤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틀렸던 것은 세계가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걸. 잘못된 자만심에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굵은 눈물이 뚝뚝 신문 위로 떨어졌어요. 가슴속 깊이 묵직한 후회와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가. 서점 한켠에서 한 중국인의 자아가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방에서 홀로 긴 시간 울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된 허무함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정작 국제사회에서 진짜 존중받는 것은 목소리 큰 강대국의 지위가 아니라 신뢰와 실력, 그리고 겸손한 태도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마지막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대기실에서 용기를 내어 한국 대표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수 단장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우 부소장님, 이제 돌아가시는 길인가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 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대표단 일행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깊이 한숨을 쉰 뒤 정중히 허리를 굽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먼저, 제 지난 언행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많이 오만했고 한국을 깔보는 발언을 한 것을 후회합니다. 뜻밖의 사과에 박 단장과 일행은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박민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마음 쓰지 마세요. 먼 타국에 나오면 누구나 자국 생각도 많이 나고 이런저런 감정이 들기 마련이죠.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받는 신뢰와 존중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우 부소장님, 다음에 중국 가면 맛있는 중국 음식 대접해 주셔야겠어요. 모두들 웃음꽃이 피었어요. 저도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해와 이해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민수 단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우 부소장님, 중국도 분명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저희도 처음부터 지금의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약속을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진심으로 도우며 쌓아온 신뢰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쪽이 후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유럽에서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 눈물로 제 오만함을 씻어냈고 더 넓은 시야와 겸손한 마음을 얻었거든요. 중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조용히 펜을 들어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도와 계속 편집하지만 그 보고서의 서문은 회의 내용이 아닌 개인적인 다짐과 메시지로 채워졌어요. 진정한 국격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외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라도 해외에 나가려 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가 진정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적었어요. 나는 부끄러운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우월감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고 겸손과 성실만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한국이 189개국의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힘자랑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서 동료들과 이 경험을 나누고 중국이 진정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결의에 찬 눈물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뚫고 태양을 향해 나아가듯이 제 마음도 한층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 먼 곳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교만함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존중과 겸손만이 진정한 국가의 품격을 세운다는 것을. 저부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제 여정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는 제가 겪은 이 모든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WHO 중국 지부에서 일할 때도 이번 경험을 잊지 않고 국제 협력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약속을 지키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앞으로는 다른 나라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작지만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나라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제협력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과 겪은 굴욕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공무원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번의 여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겸손과 성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달은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중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저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한 여성의 SNS로 중국 온라인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녀는 팔로워만 150만 명인 중국 최고위 계급의 인플루언서였죠. 공산당 최고위원의 외동딸이자 중국 내 어디서든 VVIP 대우만 받던 그녀. 한국에 대해서도 그저 중국의 속국이었던 주변 약소국으로 치부했던 그녀. 그런 그녀가 50만이 지켜보는 SNS 라이브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리뉴하라고 합니다. 중국 내무부 최고위원의 외동딸이죠. 국내에서는 어디를 가든 VIP 대우를 받아왔어요. 지방 출장만 가도 시청 관계자들이 줄지어 영접했고, 최고급 호텔에서도 늘 스위트룸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죠. 웨이보 팔로워 15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했어요. 각종 지방 출장에서 관용차, 시청 전용 엘리베이터, VVIP 호텔 객실을 이용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였어요. 정부 행사에선 장관보다 먼저 소개되곤 했죠. 지방 순시를 나가면 시장이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전용 경호원도 따라붙었고 어디를 가든 특별 대우가 기본이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이번이 생애 첫 해외 출장이었어요. 베이징 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웨이보 생방송을 켰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내 여권이 드디어 빛을 볼 날이야. 하트와 댓글이 쏟아졌죠. 유럽 출장, 첫나들이지. 근데 뭐 걱정할 거 없어. 중국이 세계 2위잖아. 팬들이 열광하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유하 언니 화이팅, 중국 최고, 유럽 사람들이 반할 거예요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더욱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국내에서 받던 대우가 해외에서도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때 한국 가족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이 함께 있었죠. 자연스럽게 조롱을 섞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거긴 아직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나? 우리랑은 급이 다르지. 일본인 유튜버 타카하시 유미도 채팅창에 나타났어요. 한국은 정말 별거 아니죠. 경제 규모도 우리보다 작고 문화적 영향력도 미미해요라며 저와 함께 우월감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웨이보 팔로워 150만 명이 제 말에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댓글창에는 유하 언니 말이 맞아요.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죠. 중국이 훨씬 위대해요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도 3만 명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한국인 가족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눈에 스쳤어요. 딸아이를 안고 있던 그의 눈빛이 왠지 깊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채팅창에 한 댓글이 보였어요. 우린 결과로 증명해요.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세계는 분명 중국을 우러러볼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출국했어요. 국내에서 받던 대우가 해외에서도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제 지위를 알면 분명 극진하게 모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좁은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전혀 몰랐어요. 유럽 공항 도착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관용 패스를 꺼내듯 자신만만하게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저를 별실로 보내는 거예요. 정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말투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중국 내무부 최고위원의 딸인데요 라며 항의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심사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입니다. 별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국내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베이징 공항에서는 제가 나타나기만 해도 직원들이 앞다퉈 안내해줬는데 말이죠. 유미와 저는 공항 도착 전부터 현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입국 심사 지연으로 인해 한참 뒤에야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처음 마주친 순간이 참 기가 막혔어요. 나란히 별실에서 나오는 처지를 공유하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유미가 말했어요. 일본 여권인데도 이런 대우를 받네요. 정말 예상 못했어요.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십만 명인데도 소용없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는데. 웨이보 팔로워가 150만 명인데도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공항 복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옆 통로에선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심사관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철수 씨,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30초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반면 저는 별실에서 무려 1시간을 대기했습니다. 유미도 서류 혼동으로 40분 넘게 지체되었어요. 별실은 춥고 딱딱한 의자뿐이었죠. 다른 승객들도 몇 명 있었는데 대부분 아시아계였어요. 유럽 승객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실내국 명단에 올라 있어서 별도 심사가 없어요. 비자 면제 협정도 있고 과거 출입국 기록도 완전히 깨끗하거든요.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안전한 국가예요. 저와 유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특별한 나라였나 싶었죠. 국내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또 다른 직원이 덧붙였어요. 한국 분들은 항상 예의 바르시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뢰하죠. 5성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당연히 스위트룸을 예상했습니다. 국내 출장에서는 늘 최고급 대우를 받았거든요. 리무진이 호텔 정문까지 들어가고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안내해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보증금 필요하시고 스탠다드룸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체크인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아직 객실 정비를 끝내지 못한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불쾌해하며 항의조의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중국에서는 VIP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스위트룸으로 바꿔주세요. 보증금도 면제해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무표정하게 규정만 반복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보증금도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웨이보 팔로워가 150만 명이에요. SNS에 이 호텔 욕할 수도 있어요. 직원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규정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변 다른 투숙객들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공항에서 봤던 김철수였어요. 체크인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한 김철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프런트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김철수님, 어서 오세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보증금은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한국 의료진 덕분에 생명을 구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 고향이 코로나 때 한국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젊은 직원도 끼어들었습니다. 이분, 지난 출장 때 우리 팀 전원에게 손편지도 쓰셨어요. 진짜 신사예요. 팁도 안 받으시고 항상 고맙다고 인사해주세요. 매니저까지 나왔어요. 김철수님께는 저희 호텔에 특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식도 무료고 공항 픽업 서비스도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김철수는 자랑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국내에서 봤던 대우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경이었어요. 권위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 행동이 얼마나 유치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와 유미는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했어요. 샤넬 매장에서 비싼 가방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직원은 이건 고가 제품이에요라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저 중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웨이보 팔로워가 라고 말해도 냉랭한 반응뿐이었죠. 루이비통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해요라며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구매 의사를 보여도 현금으로 결제 가능하세요? 라며 계속 의심했어요. 유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 유튜버라고 하니까 관심도 안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더 까다롭게 대하는 것 같아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문제였어요. 예약 없이 들어가려 했더니 오늘은 만석입니다 라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온 유럽 손님들은 바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이거 차별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은 규정입니다 라고만 반복했죠. 우리는 서로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대우 받을 줄 몰랐어요. 국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유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일은 없거든요. 뭔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반면 김철수가 들른 작은 빵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장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한국 분이세요? 요즘 K-팝 정말 좋아해요. 딸이 BTS 팬이거든요. 드라마도 재밌고요. 오징어 게임 정말 대박이었어요. 사장 부인도 나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김치도 만들어 먹어요. 김철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찬이세요. 빵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한국 분들은 항상 예의 바르셔서 좋아요. 명품 매장에서 저희가 반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김철수가 조용히 다가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에게 차근차근 규정을 설명해주며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영어와 불어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직원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역시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똑똑하시네요. 지난번에도 한국 관광객이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항상 예의 바르고 문제 해결도 잘 해주세요. 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드디어 국제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가 첫 발표자로 나섰어요. 그는 한국의 글로벌 의료 협력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72개국의 의료진을 파견했고 37개국의 K방역 모델을 수출했어요. 코로나 백신 기술도 개발도상국과 무상으로 공유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아프리카 한 나라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도 지어주시고 의료진 교육도 해주셨어요. 라틴 아메리카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덕분에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유럽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투명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게 진짜 국력이구나 싶었죠. 김철수는 추가로 설명했어요. 한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보건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백신 기술 공유, 의료진 교육, 병원 건설 등을 통해 인류 공동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어요. 다음 발표자인 유미는 일본의 기술력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과거의 성과나 추상적인 계획에 머물렀어요. 일본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킬 예정이에요. 중간중간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도 섞였죠. 한국보다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나 데이터는 부족했어요. 참석자들의 반응도 미지근했습니다. 몇몇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웠어요. 유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중국의 경제 규모와 글로벌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에요. GDP도 크고 인구도 많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나 기여도에 대한 내용은 부족했어요. 그냥 숫자만 나열한 형식적인 발표였죠. 몇몇 유럽 대표단은 고개를 숙이고 딴청을 부렸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어요.
또 자기 자랑인가? 다른 참석자는 노골적으로 하품을 했죠.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김철수의 발표와 제 발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회의 후 호텔방에서 저는 직접 검색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중국 포털 바이두를 사용했지만 검색 결과는 흐릿하고 애매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대부분 중국이 우위라는 내용뿐이었어요. 답답해서 구글과 UN 공식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 소프트 파워 지수 아시아 1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선도 국가. UN에서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 목록에도 한국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제 원조 기여도였어요.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해외 원조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OECD 데이터를 더 찾아보니 한국의 혁신 지수, 교육 수준, 기술 경쟁력도 모두 최상위권이었어요. 글로벌 평화 지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코로나 대응 평가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유미에게 자료를 보여주자 유미도 놀랐어요. 이런 자료 일본에선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을 항상 하위로 평가하거든요.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팝, K-드라마의 글로벌 영향력, 반도체와 IT 기술력, 친환경 에너지 기술까지.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 스포티파이에서 K-팝의 점유율,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의 조회수까지. 모든 지표가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 평가에서도 한국이 상위권이었죠. 저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웨이보에서 퍼뜨렸던 말들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조용히 쌓아온 신뢰와 성과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저만 편견에 가려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진짜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공항 대기실에서 저는 김철수를 찾아가 머뭇거리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철수 씨. 죄송해요. 사과드릴 게 있어요. 유미도 함께 다가왔죠. 김철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많이 얕봤어요. 정말 무례했어요. 유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들은 이야기만 믿고 편견을 가졌어요. 유튜브에서도 한국을 폄하하는 말을 했거든요. 김철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서로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사과했어요. 웨이보에서 한국을 조롱했거든요. 팔로워 150만 명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도 했고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고 중국보다 급이 낮다고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행동들이 부끄러워서였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사실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거죠. 그의 포용력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실 수 있어요? 저라면 분명 화를 냈을 텐데요. 김철수가 답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믿거든요. 리뉴아 씨도 유미 씨도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유미가 말했어요. 한국 분들이 정말 성숙하시네요. 일본에서는 이런 관용을 보기 어려워요. 김철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배우는 중이에요.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보여주기식 허세가 아니라 조용히 실력과 진정성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김철수의 그 따뜻한 미소와 포용력에서 한국인의 진정한 품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반성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진짜 국격은 말이 아니라 조용한 신뢰로부터 시작된다. 이번 여행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창밖의 구름을 보며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웨이보 생방송을 켜고 팔로워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어요. 유하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세계에서 정말 인정받는 나라더라고요. 의료기술, 문화, 기술력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정성 있고 겸손했어요. 앞으로는 다른 나라를 얕보지 않고 제대로 알아보고 배워가겠어요. 일부 팔로워들은 반발했어요. 중국이 최고 아니에요? 왜 갑자기 한국을 칭찬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겸손해져야 해요. 유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이번에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겠어요.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봐야죠. 유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김철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얼마 후 답장이 도착했어요. 저도 리뉴아 씨와 유미 씨에게 배웠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관계가 되어서 기쁩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연락하세요.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창밖의 하늘을 보며 저는 다시는 허세로 나라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국격, 그것은 화려한 말이나 과시가 아니라 조용한 실력과 진심으로 쌓아온 신뢰였죠. 김철수 같은 분들이 하나하나 쌓아올린 신뢰가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웨이보 생방송 시청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50만 명이 동시 접속하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찬반 의견이 섞여 있었죠. 유하 언니가 변했네요. 진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 3위예요. 72개국의 의료진을 파견했고 유엔에서 신뢰 국가로 인정받았어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점점 더 많은 팔로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우리도 배워야겠네요. 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른 나라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제대로 알아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겠어요. 그게 진짜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생방송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유미가 말했어요. 이번 여행이 인생을 바꿨어요. 앞으로는 콘텐츠를 만들 때도 더 신중하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는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른 나라의 좋은 점들을 배우고 소개하겠다고요. 한국처럼 조용히 실력을 쌓고 진정성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여하고 싶었어요. 김철수에게서 배운 겸손함과 진정성, 그리고 포용력. 그것들이 진짜 국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번 여행으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겸손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죠.